안녕하세요. 리스펙 소저입니다. 이번 자료는 민간인의 장군 인사 참여라는 주제로 다소 좀 민감한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인사권을 군이 하느냐, 민간이 하냐의 문제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논쟁은 어떤 인사의 권한의 이동보다는 대한민국 국방 체계가 내부 자율형 구조에서 이제는 국가 통합 관리 구조로 전환되는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군 조직 개편이 아니고 국가가 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좀 정책적인 재설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중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예비군 출신으로서 주변에 그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이 전장을 모르는 민간인이 어떻게 장군을 평가할 수 있냐, 이거 좀 잘못된 내용 아니냐라고 직관적으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걸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 핵심 이 질문 요지는 뭐냐면, 누가 인사를 하느냐보다는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인사를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의 특수성, 즉 전투력 유지를 시킬 거냐, 아니면 민주국가의 보편성이냐, 그러니까 즉 문민 통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요소로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짜 과제일지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이 단순한 권한이양이 아닌 어떤 체계의 전환적인 부분, 그리고 전투력과 민주적 통제의 딜레마라고 할 수도 있죠. 이거를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현재 군 인사구조가 가진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수 중심의 승진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능력보다는, 즉 이 군대에 여러 가지 뭐 제도가 있잖아요. 뭐 사관학교도 있고 삼사관학교도 있고 ROTC도 있고 학사장교도 있고 많은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대에 소위를 달고 가게 되면 이제 능력제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출신에 의해서 또는 순번에 의해서 작동하다 보니까 좀 인위적인 진급 관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혁신적인 인재를 발탁하는 데 좀 제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출신 중심의 인사 집중인데요. 어떠한 핵심 보직이 특정적인 교육 집단 그리고 이런 기관에 좀 반복 배치가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다양성이 제한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내부 시스템의 그 평가가 조금 폐쇄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자 그리고 피평가자가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누가 어떤 지표로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객관성이 확보가 좀 어렵고, 그리고 원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라는 온전주의에 대한 어떤 인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민통제, 즉 장군을 선발하는 거를 민간인이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혁신적이라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말씀을 좀 드려본다고 하면 우선 이 폐쇄적인 인사를 조금 구조를 교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외부 인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군 장군을 진급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검증 요소는 있겠죠. 이 검증이 조금은 더 어떤 조직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공기업 같은 경우들 또는 국가기관 같은 경우도 민간 기업에 또는 제3의 기관으로 어떤 재무나 또 회계나 조직이나 성과 분석할 때 이렇게 외부 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폐쇄적인 인사 구조를 조금 타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적인 책임성 확보라고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이 군대가 결과적으로는 독립적인 이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조직이고. 이렇다 보니 당연히 군대에서 나름대로 이게 권력이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 예산, 어떤 인사,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국민한테 좀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냐면 고위공직자들도 그냥 윤리성을 좀 갖고, 어, 조금 이제 뭐 이 부분이랑 주제는 다를 수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청문회식으로 해가지고 검증 단계를 갖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장군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군대에서 최소한 30년 이상을 하셨던 사람이고, 이 분들을 통해서 민간적 요소로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좀 평가 지표로 검증을 받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가의 전략, 그리고 군사 정략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정해봤는데, 이런 인사들이 단순한 어떤 행정 요소로 좀 보기보다는 국가 전략의 실행적인 어떤 그 도구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좀 이제 반대적인 논리로도 이제 좀 제시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이제 군사 전문성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민간인들이 군대를 뭘 하겠냐. 이 사람들 경험과 커리어, 군대 어떤 노하우라든지 어떤 평가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량적인 평가만 보는데, 그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군사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부분이죠. 전투 지휘 능력, 그리고 어떤 위기 판단, 그리고 부대 장악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류나 숫자로는 평가하기 조금 어렵다는 암묵적인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적 합리성만 강조되면 전투력 유지에 필요한 어떤 비효율성이 좀 제거될 위험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병과에 대한 특수성, 그리고 어떤 군 내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은 잘못된 장군 인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냐라는 또 이런 반증적인 또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맞다 아니다를 따지기보다는 일단 해외 사례를 조금 비교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독일의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미국부터 좀 보겠습니다. 장군을 대통령이 지명하고요. 그 다음에 상원에서 인준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민간 국방 관료가 현재 정책과 군 정책과 국방 정책이죠. 인사 제도를 설계를 하고 있어요. 즉 군인보다는 민간 국방 전문가들이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군인은 전쟁과 전략을 짜는 데만 최적화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 미국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추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다만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일본을 보시겠습니다. 총리 대신에 방위상,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죠. 쉽게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의 지명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위상에서 안에 있는 관료들이 인사와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금 방위상을 통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자위대에 있는 장군들을 선발할 때는 전문적인 또 인사 조직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부분이죠. 다음은 독일입니다. 독일은 의회의 옴부즈만 제도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이제 문민 제도를 먼저 도입한 나라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이 다 민간 국방, 어떤 민간 전문가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군 인사를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되게 또 신기했던 것들이 정치, 군 행정, 군의 기능도 마찬가지로 민간인들이 국방 전문가들이 독일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라별로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군이 인사를 이제 독점하진 않지만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또 민간 국방 전문가가 하고 있고, 군사적 판단과 행정적 책임을 명확히 좀 분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놀랬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제 문민화보다는 전문 행정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사적인 전문성, 행정 시스템을 결합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로 보이고요. 이거를 좀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할까라고 해서 고민해 봤던 내용인데요. 우선은 군 전문성을 그러니까 즉 군 장군 인사를 할 때 어떤 데이터를 할 것이냐, 즉 작전 경험, 뭐 지휘 역량, 평판, 이 국가에 대한 군대에 대한 전력 기여도 등 정성적 요소보다는 정량적 데이터 수치를 어떤 걸로 할 것인지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민간에서 검증을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행정화로 넘어간다고 하면 두 가지 분류입니다. 하나는 50%는 군인에 대한 전문성 평가 50%, 그리고 50%는 민간인이 제도적을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크로스 체크해 본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세 번째는 인사 과정에서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부적인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정치적인 영향을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뭐 여야가 있듯이 여야에서 있는 민간 국방 전문가를 초대해서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다만 이거에 장군 인사 검증할 때 행정 편의보다는 결과적으로 군의 장성을 뽑는 거기 때문에 군대의 전투력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재 민간 기업에서는 KPI라고 하는데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즉, 이 장군을 인사 검증을 할 때 핵심 성과 지표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자는 거죠. 다음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피드백 루프입니다. 이 인원을 결국은 검증을 하고요. 정량적으로 선정을 하고 이거를 다시 또 매년마다 평가를 하고 검증을 통해서 다음 진급을 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제 군대라는 것은 국가의 군대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대라는 조직은 결과적으로 이제 전투력, 어떤 적에 앞서서 전투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을 이렇게 보호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요목조목 좀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본다면, 이제 TF 뭐 민간군 합동으로 TF 가동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군별, 병가별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세부적인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국회와 사회적인 검증 시스템 양쪽으로 KPI 지표를 통해서 명확하게 장군 인사도 분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은 누구를 선발할지보다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그 다음 제도적인 부분보다도 책임적인 요소를 조금 강조해서 선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 인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한번 내용을 다뤄봤고요. 혹시 내용을 보시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좀 좋은 의견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리스펙 솔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